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의회부 부장 김은입니다. 먼저 현안 브리핑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각 언론사별 기자님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주요 내용은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운영 안내, 그리고 하남 황산 대형 화로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소가 특별위원회 개입 설명 중입니다. 진행 순서는 의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신동아 의장님 모시고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의장 신동아입니다. 이제 마침내 계절의 봄이 문 앞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계절의 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봄, 서민경제 활성화의 봄도 함께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남 황산 대형 화로 유통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어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났는데요. 1차 회의에서 향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제346회 임시회에서 3월 10일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권봉수 위원님께서 맡게 되셨고요. 간사로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하남 황산 대형 화로 유통의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이유는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소위 하남에 있는 황산 화로상들을 우리 농수산물동매시장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하남 화로상 유치에 대한 적법성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실효성 문제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또 기존의 그 수산동의 상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물을 장목하고 화로 보관장을 설치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지금 위축되어 있는 수산동 활성화에 정말 기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볼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당연히 구리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우리 농수산물공사, 또 황산 대형 유통 등 유치 관련 업무 관련자, 그 밖에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 참고인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하남 수산시장의 상임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의사 일정은 따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주로 다뤄질 안건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중장년 지원조례안,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조례안,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개정안,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계속 승인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리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 선언과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을 의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GH 이전 절차 중단 선언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7일 제344회 임시회와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안건 상정했으나 기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3월 10일 날 긴급 현안 질문을 맨 앞에 상정하지 않고 맨 마지막 안건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요 현안 처리와 백경현 시장의 일정 조율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3월 10일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대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현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회가 우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의회가 최대한 의사 일정을 배려하고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백경현 시장께서 본인이 소집 요구해서 3월 10일에 개최되는 제346회 임시회에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로 인해서 의회가 또다시 파행되거나 자동 산회가 되어서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시장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 선언에 대한 구비시에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언론 여러분 앞에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정은 따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사항은 3월 8일 내일 모레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정책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한국에서의 여성의 날 4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3월 8일 이런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외치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창정권을 요구한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은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상징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부터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공식 기념하고 있으며 여성 인권 향상과 양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고용, 정치, 안전, 불공,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2025년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는 더 빠르게 행동하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속도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134년 후인 2158년에야 비로소 성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언론 여러분들께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 우리 시의회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입법 권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며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이 선언의 의미에서 머물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책이 40년 후 우리 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의회와 역할이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이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과 의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입법 권한을 통해서 성평등 관련한 조례를 재개정하고 또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활용해서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양성평등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집행 실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의 기능인 행정감시 기능과 통제 권한을 활용해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언론 여러분들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은 언론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고드린 세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언론이 계시면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TV 배석광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있는데요. 지금 항상 대형 화력 유통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보나 어떤 행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제보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행정부가 의회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불출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일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사전에 어떤 주의를 했다거나 이런 점도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게 더 답변이 간단해서 뒤에 문제부터 보고 답변드리면 사실 두 번의 임시회의 GH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하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공문으로 왔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기예정된 일정 추진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럼 하루 종일 일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내가 2월 17일이었나요? 2월 17일 임시회 때 기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와서 그러면 하루 종일 일정이 있으실 건 아니니까 여기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통보해 주신다면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일정, 그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건 처리를 못하고 상해가 되었고요. 2월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2일날 경기도가
고영희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확실한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GH공사를 서울에 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 추진 절차를 중단하겠다. 앞으로 구리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GH공사 구리 이전이 복지화될 수도 있다라고 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리시 의회가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이유, 기예정된 일정 추진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의회에 대한 경시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3월 10일부터 개회되는 346회 임시회는 시장께서 소집을 요구하신 임시회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소집 요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은 확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출석한다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하행을 한다거나 의사일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백경희 시장한테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지만 3월 10일 첫째 날 주요 안건 처리가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만약에 또다시 지연된다면 그건 구리시 행정에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 예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있을 테니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할 테니 제일 마지막 안건에라도 오셔서 진지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하남 평산 대형 화로 유통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화로 경매 집합 보관장이 설치된 위치가 도매시장 내에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화로 보관장을 만드는 것이라서 대형 화로 수질 운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텐데 그게 교통 안전에 매우 위협을 줄 수 있겠다. 왜 하필이면 그 공간이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수협 공판장과 강북수산 두 대형 도매 법인이 있는데 이쪽 강북수산 쪽에서 유치를 하는 건데 수협 공판장 쪽에 화로 상 유치하는 창고를 져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북수산 쪽의 상인들이 더 안쪽에 있는 상인들이 더 위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산동의 경우는 연 매출이 2022년에 약 한 1,200억, 2023년에 그 정도, 작년에 1,000억 정도로 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동의 어떤 수산물 매출 또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화로상들이 대개 1년 매출이 한 상인당 1,000억씩 된다고 그래서 유치를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화로상을 유치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군데 정도만 우리 도매시장에 오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수협 공판장 안쪽에 만들었다가 흉물이 됐던 레트로웨이 센터를 만들어서 수산동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흉물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예산 낭비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농산물공사와 강북수산 간의 관계도 지금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정보라서 함께 상생하겠다고 시작한 건데 왜 악화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비리나 다른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진짜 홍산화로상 위치가 수산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기자분이 금방 답변하셨던 것에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북 수산 쪽에서 유치하는 건데 수협 공판장 쪽에 화로장을 짓는다. 근데 강북 수산 쪽이 더 위축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게 설명을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 구매시장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수산동이에요. 수산동의 첫 번째가 수협공판장이고 그 안쪽이 강북수산, 그 안쪽이 수산이동이라고 해서 8호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에 있는 구매법인이 강북수산인데 강북수산 쪽에서 하남 화로상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화로 보관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강북수산 쪽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강북수산은 구석에 있어서 장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하남 화로상이 다시 또 들어오면서 입구 쪽에 진을 치게 되면 기존의 강북수산에 계신 상인들께서 상당히 위축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현실입니다. 그 말씀은 짓고 있는 쪽이 수협 공판장 쪽이 아니고 강북수산 쪽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강북수산 쪽에서 유치를 했는데 아니 그 장소가 화로장 장소가 화로장 장소가 수협 공판장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주신 거 조금 이어가면요. 시장님께서 저번처럼 불출석하시면 그러면 이 휴회가 뒤에 되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가 이어지는데 혹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안건이 이 순서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긴급 현안 질문 100건을 상정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계속 불출석하시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할 거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 현안 질문의 건 자체의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해 놓고 시장의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는 게 불가하다라고 의원들께서 의견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다음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 출석을 하시는 게 저는 당연한 도리이고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을 상정했는데 시장께서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한 출석을 안 하신다면 의회가 파행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행되겠다 쪽에 방점을 짓는 게 아니라 파행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나와주시라, 이쪽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일태 이채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일을 질문할게요. 첫 번째, 아까 의장님께서 모든 의회 의사 일정은 의회에서 잡는 건데, 배 시장님이 3월 10일 날 의사 일정 잡아달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방 불건행에 대한 그게 조례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의장님이 또 모두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기자님이 좀 질문하셨고, 경기 주택 공사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정체가 돼 있고, 왜 남양주시가 이거를 유시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백시장이 아직도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 부분을 포기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중단했다. 우리 기자한테 어제 질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의회가 소집되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원 3분의 1 동의로 임시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긴급하고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께서 3월 4일 날 공문을 통해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의회에 보내서 3월 4일 날 접수한 이후에 바로 이번 안건 1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략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하고 합해서 6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66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원래 당초는 3월 말쯤으로 예정을 했다가 조기 집행을 좀 더 서두르겠다고 해서 3월 10일로 조정해서 조금 더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열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집행부가 요구한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장께서 공문으로 의회 열어주세요. 저희 추가경정 예산 시급합니다. 그래놓고 시장이 불출석한다면 이거 자체가 저는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시리라 생각하지만 두 번 불출석했던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미리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시장께서 꼭 나오셔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진의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 대한 대답은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시민들 앞에서 의회 의원들 앞에서 정확하게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시장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유시스 이효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랑 GHG 정해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구리시 상황은 뭐 서울 편입이든가 GHG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의회에서는 자꾸 입장을 내긴 하셨는데 이게 양자택일로 입장을 내신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좀 의원님들 뭐 전반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뭐 의장님의 입장이라든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신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우선 GH공사 구리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관련해서 왜 GH 이전이 이렇게 좀 더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 이미 구리여고 옆에 그 공원 부지를
도시공사 이전 부지도 확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선 1차적으로 2026년에 반드시 입주시키겠다. 만약에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빌려서라도 1차로 GH공사 직원들을 구리로 보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GH 구리 이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구리시가 최근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언론 브레이크를 하고 각 농별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정말 여태까지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서울 편입인 줄 알았는데 서울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이 되는 거라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GH공사 이전을 백지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리시가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GH공사를 서울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구리시 입장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께서 브리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는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언론인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리 시민들이 이렇게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분열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서울시장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구리시가 서울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모두 함께 동의해줘야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와 무관하게 그냥 단순히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만 가지고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경기도 측은 밝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십니까? 예, 인천일보 박형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추천드리고요. 지금 부대의회 조사 두 번째 TV에 장소를 보니까 특별회의실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건 언제든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특별위원회 회의 장소는 검사로 직접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검사로 직접 가서 특위 활동할 기획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 확인도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장소가 특별회의실이라는 게 3층에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청이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중계 확보로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멀티룸을 놔두고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장소가 여기입니까? 3층입니까? 특별히 3층 공개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증인이나 이분들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고요. 만약에 증인이나 선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앞에 GH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면요. 어제 시민들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연구 용역 예산 승인에 대해서 모순적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발언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한 혹시 응답이 좀 있으실까요? 네.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을까 해서 파업 지시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연구 용역을 하는 파업의 목적은 서울 편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서울 편입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시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 또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겠다고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께서 서울 편입을 추진해 보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럼 서울 편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용역비를 줬다고 해서 의회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거나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또 제가 혹시 싶어서 성명서 전문을 확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저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동아 시의회 의장도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특히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임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서울시 편입 효과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비 예산을 승인한 것은 바로 우리 시의회다. 근데 사실은 연구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한 말이 나온 시점이 2023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 11월에 백경현 시장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적으로 먼저 발표하셨어요. 그리고는 특별법도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특별법은 작은 회의가 됐죠. 근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2025년 2월, 2025년 3월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의회와 충분히 조율하고 사전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의회와의 사전 조율 없이 선언적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앞으로 적극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는 서울시하고 여러 TF도 구성해서 공동연구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며칠 동안 서울시 쪽에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좀 반응이 좀 냉랭해요. 이 서울 편입과 관련한 부서가 기획 감사반실이고요. 거기에 실무자 한 분이 공동연구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연구반의 실무자하고 우리 시의 TF팀 직원하고 세네 차례 실무적인 접촉을 한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조금 책임이 있는 행정주체가 우리 시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접촉은 아예 없었다라는 게 서울시의 제가 확인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의 우리 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기자들이 받은 내일 시장님 일정에 임창동 서울 추진이 서울 편입 우리가 서울에는 추진이 임창동 추진이 발대식에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참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께서 의회와의
그 협력과 소통을 너무 등한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2월 달까지 기본적인 용역을 마치고 3월 달에 최소 3번 이상 로드맵이 번역별 설명회를 3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4월 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 달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동별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PT 자료를 공개하고 PT 자료를 통해서 서울 편입의 효과 등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추정해 보건데 이 과업의 그 번역별 설명회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 추측도 가능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의회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번역별 그 설명회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와서 과업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절차도 생략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별 추진위원회 시장이 가시는 건 뭐 시장 본인의 개인의 판단이시겠지만, 그렇게 동별 추진위원회 발매동 때도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각 동별 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설명을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성이라면 당연히 의회에도 나와서 더 많은 시민들께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소상하게 밝히실 그런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